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잠을 자면서 심장과 뇌에 불건강, 즉 타격을 입히는 수면 습관, 수면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잠을 자면서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재생되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그러한 것이 잠의 순기능인데, 오히려 잠을 잘수록 만약에 심장과 뇌가 나빠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의외로 이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유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면 습관, 우리 가족분들의 수면 습관 중에서 그런 게 없는지, 특히 또 잠자는 습관은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더 잘 봐주거든요. 배우자들이나 가족들이, 우리 자제분들이 부모님이 또 자제분들을 더 잘 봐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유심히 우리 가족분들의 수면 습관, 수면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증상이라는 것은 자는 동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 몸이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건데, 그것이 건강의 골든 사인, 우리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건강검진할 때 그 지표 못지않게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그러면 불건강해지는 수면 증상 5가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골이죠. 코를 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숨을 쉬기 위한, 그러니까 살기 위한 어떤 생존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숨기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저항을 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뚫는다는 건데, 그럼 뚫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의 노력, 본인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이 생기죠. 그리고 그러다가 그것을 뚫지 못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면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격을 받죠. 먼저 타격받는 기관이 심장과 뇌입니다. 따라서 원인으로, 코골이의 원인은 단순히 이제 뭐 그냥 습관이다 그것을 떠나가지고 노화, 그 다음에 음주,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숨을 쉬는 데 있어서 원활한 기능 자체가 망가지거든요. 근육 긴장도를 떨어뜨리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숨기를 막는, 숨기를 이제 관여하는 그 어떤 근육들이 축 늘어지면서 숨기를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근육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약물, 술이 또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커진 아데노이드, 코 안에 인두 편도가 커지면 아무래도 그쪽을 통과하는데 소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아래턱에 저승장 등이 있는데, 코골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비만입니다. 근데 코골이는 단순한 문제가, 그러니까 습관이 아니죠. 옆 사람이 그냥 괴로운 정도가 아니고, 코를 곤다는 것은 산소가 어떻게든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한다는 거고,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뇌하고 심장이 굉장히 부담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협심증,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혈관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코골이입니다.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은 코골이가 심해지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그거 숨을 쉬는데 힘든 어떤 외부의 어떤 저항이 있으면 내부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 그 숨을 쉬는 호흡중추도 쉬어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너무 과로하다 보면 피로하고, 그때 간간히 이제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은 10초 이상 입이나 코를 통한 공기 흐름이 차단되는 상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이죠. 수면무호흡증이 오래 지속되면 밤에 수면이 지속되지 못하고 자주 깨겠죠. 위기상황이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위기다, 무의식적으로 깨게 됩니다. 숙면이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졸리고 피곤하며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술이나 수면제를 섭취한 경우에 더욱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체중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비만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큰 원인이고, 그거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음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만하다 보면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코 쪽에 호흡 자체가 원활하게 안 되면서 뒤로 이게 목젖이 늘어집니다. 이 안쪽도 비대해진다는 거죠. 비대해지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코를 골고, 그거 힘들다 보면 나중에 수면무호흡증까지 올 수 있고, 수면무호흡증을 일으키는 비만의 타입은 당연히 이렇게 복부 쪽, 하복부가 아니고 상복부,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에 관여하는 그런 상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수면무호흡증과 비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비만이 있으면 수면무호흡증이 생기고,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활동량, 운동능력, 에너지, 우리가 호흡을 잘하는 거, 잠잘 때 호흡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산소를 받아들여서 숨을 쉬지 못하니까 더욱더 비만해지겠죠. 비만과 수면무호흡증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척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뒤척이는 것은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면서 많이 뒤척인다는 것은 우리 안구가 운동하는 렘수면, 얕은 수면, 렘수면이 일정 정도 한 20%에서 25%만 차지해야 되고, 렘수면은 또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학습능력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오래되다 보면 깊은 잠 못 자기 때문에 세포 재생이나 에너지 축적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렘수면이 너무 많으면 많이 뒤척이죠. 눈이 움직이면서 몸도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고 나도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노화가 촉진되고 혈관이나 심장이 회복되는데, 회복된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입을 벌리고 자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입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부비동 쪽하고 코에 숨모에서 걸러준대. 입으로 바로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 각종 감염성 질환, 안면기형, 인후염, 저산수증, 수면무호흡증, 면역력 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시간 날 때마다 코로 호흡하는 것을 연습해 주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호흡은 미세먼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코로 호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 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꼬대가 있겠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잠꼬대로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있거나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잠꼬대가 있는데, 잠꼬대를 자꾸 하다 보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에 분명히 부담을 줄 것입니다. 잠꼬대가 심하다면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구나 하면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의 수면 증상은 단순히 잠을 잘 때 하나의 버릇이나 증상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고쳐야 될 수면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고치면서 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숙면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5가지의 노화를 촉진하고 나의 뇌와 심장을 위협하는 수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교정하시는 노력에 나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눌러주세요.